희망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그 뒤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역사 동안 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앞장섰는데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발전 역사가 우리 창원 기계산업 발전의 기계산단의 발전 역사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다 집에 보냈죠. 집에 보내고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발전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하지만 전통 기계 산업의 쇠퇴와 함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인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은 수준을 많이 받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지금 다 한계 상황에 와 있다.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거는 돈을 못 버는 문제도 있고 기술력도 이제 대체되는 게 굉장히 문제고 뭔가 활기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맞이해 그 찬란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50년 청사진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핀 꽃이 울긋불긋 꽃대궐을 차리던 곳. 이원수 작가의 기억 속 고향 창원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창원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는데요.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결국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해 지역에 총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좀 특화된 산업 업종을 그때 배치를 했습니다.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6대 전략 산업별 공단이 계획됐는데요. 그 결과 창원은 기계산업 육성을 도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계산업은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시 큰 기업들은 대부분 경공업이나 무역업으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었고 기계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해서 투자비를 다시 회수하는 그 회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기술 축적이 또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이제 설득을 해서 창원에 기계산업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업을 좀 이제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창원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화공업 육성체계를 하면 사실상 이제 지역으로 해당된다면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의 육성이었는데요.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은 사실 그 시기로 보시면 지역에 있어서는 첨단 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첨단 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창원 지역, 그러니까 분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창원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은 낙동강의 넉넉한 용수와 인접한 항구, 주변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원은 1973년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허허 벌판이었던 황무지는 차차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육성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했던 1호 입주기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부산에서 시작한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인데요. 정부의 밸브 국산화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2년 만에 터를 옮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창원 시내 공단 지역에도 농가 밭이 있었고 가수원도 있고 하여튼 막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입사할 그 당시는 집이 잘 없었어요. 식당도 많이 부족하고 잠자리 문제도 좀 많이 부족했죠.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니 초창기엔 여러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안정화되면서 회사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는데요.
현재는 60개국이 넘는 국가에 밸브를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발주를 받고 수출을 하면서 많이 회사가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원자력, 그다음에 지금이 보이는 이 LNG 관련요 버터플라이 밸브 개발, 볼 밸브 개발, 하여튼 이 산업용 밸브를 개발하면서 회사가 외행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창원 산업단지를 만든 터줏대감은 또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 제조업체. 최근엔 가스터빈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는 곳인데요. 1980년대 초 급증한 수주 물량을 책임질 설비 확충을 위해 창원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공장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준공할 당시에는 창원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맞먹는 정도의 면적을 가진 발전 설비, 제철, 제강 설비, 그다음에 중장비 공장을 1982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면서 그 당시 프렌트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계 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산업단지로 모여든 공업 인재들이 역전을 꾀했습니다. 치열한 기술 개발로 자생력을 키운 건데요. 외국인들이 여기 상주 근무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최종 우리가 만든 제품도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검사 기술을 다 자립을 시키고 지금은 그런 외국인들 다 집에 보냈죠. 집에 보내고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발전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창원 산업단지 반 100년 역사의 또 다른 산 증인인 김규동 씨. 안녕하세요. 1978년 처음 산업단지에 입성해 42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은퇴한 지 벌써 4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게차 타고 오셨어요? 지게차요? 이 삼성 클라크 이제 지게차 만들 때, 지게차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 지게차 타고 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삼성 클라크, 지게차 이제 만들고 이제 그 앞에서 섰던 사진이 되겠고. 지금 같으면은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그때는 뭐 240시간은 기본이고, 300시간, 400시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 상하는지 모르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 가난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실정이고 또 집에도 또 돈을 또 보내줘야 되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 시절 시내에서 동료들과 기울이는 술 한 잔은 일의 고달픔을 씻어주는 작은 행복이었는데요. 지갑을 깜빡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작업복만 입고 창원에 마산에 나가면은 술 뭐 먹는 거를 다 외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못 하는데 먼지 묻고 농 묻고 그리고 작업복 째진 데다가 우리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안전화 신고 시내버스 타고 나가면은 어디서든지 다 무조건 다 오케이 받아줬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작업복이 진짜 자랑거리죠. 아무리 흙이 묻었어도. 고된 노동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조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는 것들을 견장에도 붙이고 회사에서도 보면 그게 있었어요. 견장이. 그러니까 늘 보면은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나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능공이다. 나라를 일으키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김규동 씨는 인생 2막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일거리를 하는 텃밭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먹고 나눠주는 용도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4년 됐죠. 4년. 퇴직하고부터 했으니까.
은퇴 후엔 쇠 만지는 일 그만두고 딴짓하며 살겠다던 다짐대로 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김규동 씨에게 창원 산업단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원공단을 이제 내 인생의 활주로 삼아서 거기서 장가 가고 아들 딸 낳고 내 꿈대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전원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창원공단이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것이죠. 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원 산업단지는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생산액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수출액 역시 비례했는데요. 2012년에는 약 240억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외로 많은 인력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행정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상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서 창원 지역이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발전 역사가 우리 창원 기계산업 발전의 기계산단의 발전 역사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 75년 한 해 생산액이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는 60조 원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면 4만 배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도내 제조업 생산의 약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찾아온 외환 위기도 창원 산업단지의 성장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말쯤에 발전 설비, 그다음에 엔진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일원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수주라든지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임금의 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증가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원 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남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IMF를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비결로 입주 기업의 다양성과 높은 경쟁력을 꼽습니다. 창원은 이제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이제 쇠퇴가 창원단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어떤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어떤 글로벌화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어렵게 버텨온 방위 산업도 최근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사회 갈등이 심화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것을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남북한 대치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던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계속 품질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품질적인 측면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원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방산기업. 이 업체의 대표작인 K2 전차인데요.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 특화된 주행 능력과 안정적인 차체 유지 기능이 특징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업체의 핵심 사업은 또 있는데요. 40년 넘게 국내외 철도 차량을 개발, 생산했습니다. 고속 차량의 실내 내장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천장판, 그다음에 요 윈도우 마스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링 판넬,
실내 내장 설비 작업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스테이션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장은 완성이 됩니다. 60%, 70% 이 정도 수준의 완성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도 사업 역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호주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도 대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방산과 철도, 서로 다른 두 사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합니다. 창원 3단 내에는 일단 기계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방산 산업이 잘 될 때, 철도 산업이 못 될 때 이렇게 엇나갈 때가 있는데 이 균형을 지금 잘 맞추면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방산 업체들은 최근 우주 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도 이제는 우주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그러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극한 소재의 실증화 단지를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방위 산업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실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을 잘 꾀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창원 산업단지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불황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인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은 어떤 기업은 수준을 많이 받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한계 상황에 와 있다.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거는 돈을 못 버는 문제도 있고 인력을 지금 확보 못하는 문제도 있고 기술력도 이제 대체되는 게 굉장히 문제고 청년들이 곁도 안 주는 지금 상황이고 여기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그냥 같이 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활기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근 같은 경우는 근로의 복지 환경문이 문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기업에 비해서 혜택 보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복지, 출퇴근에 대한 그런 편리성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근로자들이나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도 서비스업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같이 구성이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한 청년 기업가 양성도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기계 계통의 엔지니어를 아마 선전 정도 제외하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는 현장이 다 있어. 기계 분야에 대한 건 여기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곳이야. 이미지를 주면 제가 볼 때 창원공단의 산단의 이미지 바뀔 수 있고 여기서 또 다른 혁신 역량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쩔쩔매면서 한번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하면서 기술 자문도 하시고 본인들도 청년들도 이해해 보시고 하면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상호학습도 되고 기술적인 도움도 되겠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시에서도 다양한 미래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누구라도 산단을 찾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산단을 좀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와 여가와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콘텐츠가 확충되는 그러니까 산단 이름보다는 파크라는 좀 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은 제2국가산업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 및 원자력 분야의 융합산업 거점이 목표인데요. 또 한 번 창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계 산업이 이제 어떤 전통 제조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을 못할 산업이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잘 구축되어 있는
기계산업 생태계를 좀 더 고도화한다면 그리고 젊은 청년 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R&D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기계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찾는 창원산업 혁신파크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요. 그 결실 뒤엔 무수한 영광의 얼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창원 산다는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창원공단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터전을 닦아놓은 게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산다는 제2의 고향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가족을 형성을 해서 꾸려 나가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다는 내 삶의 멋진 무대였다. 내 삶의 기반이 되었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